자, 12월 운세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병화일간, 정화일간인데, 자, 먼저 병화일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내용 보면서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제가 준비를 했는데, 자, 보면은, 자, 계묘년이죠. 계묘년. 그 다음에 갑자월, 병화일간. 먼저 천간부터 보겠습니다. 천간을 보면 연의 개수가 정관이죠. 연의 개수는 정관. 그죠? 그 다음에 월에는 이제 간목은 편인,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연의 개수는 병화하고 상생하죠. 상생합니다. 혹자는 개수가 이제 병화에게 뭐 안개 끼게 아닌 구름을 끼게 비가 오니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질적인 자연의 물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상생하는 기운을 보시면 되고요. 특히 그리고 이제 개수가 연에서 어떻게 있습니까? 묘목을 깔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힘이 있는 개수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해 동안 개수로 인해서, 병화는 이제 개수로 인해서 좋은 일들이 좀 많았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 되면서 묘목하고 개수가 이제 약해진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편한 시기를 일단 거쳤다라고 보는 거고, 그런 거친 이후에 이제 12월 갑자월이 된 거죠. 갑자월이 된 거죠. 자, 그리고 점도 보면, 자, 지지에서, 자, 연의 묘목하고 월의 자수하고 어떻게 됩니까? 자묘형, 그렇게 얘기하죠. 자묘형. 이거는, 연은 묘목이 지난 8월, 9월, 10월을 지나오면서 단절되는 구간이죠. 8월에 신월이죠. 신월에 묘신, 기문, 그 다음에 9월에 묘충, 수월에 묘술합. 그 다음에 해월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해묘, 이제 합이 되는 거고요. 삼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월이 되면서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형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신유술월까지, 8월, 9월, 10월까지 이제 단절되는 구간이 되는 거고, 이렇게 불편하게 여조다가 이제 이렇게 자묘형이 된 건데, 자, 그래서 묘목이, 연ung 묘목이 이래저래 상처를 입고 변형된다라는 얘기죠. 변형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묘목에 대한 기대감은 끝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지지에서 묘목을 중요하게 쓰던 사람은 12월이 되면서 일이 좀 막히고 불편한 일이 생긴다, 이렇게 보는 거고, 반대로 묘목이 불편했던 사람은 오히려 긍정적인 변화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음에 물상적인 관점에서 좀 더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자, 병화일간에게 자월은 12운송으로 이제 태지라고 그래요. 태지. 그 다음에 십성으로는 이제 정관, 이렇게 얘기하죠. 정관. 자, 병화물상이 이제 뭐라고 그러죠? 병화물상 태양, 여러분 다 아시죠? 태양, 이렇게 얘기하죠. 태양이라고 얘기하죠. 태양은 봄과 여름, 물론 사계절이지만, 특히 이제 봄, 여름에 양권에서, 양권 이제 기르고 키우는 구간을 양권이라고 해요. 양권에서 모든 생명체를 기르고 키우는 역할을 주도하죠. 근데 이게 자월 한겨울을 만난 거죠. 이렇게 갑자월 한겨울을 만난 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주도권을 뺏겼죠. 그러니까 병화 역할이 완전히 축소됐죠. 이게 병화 태지라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관의 의미는 책임과 의무를 얘기하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보면 책임과 의무는 정관의 개념인데 실질적인 역할이 없죠.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병화일간은 이달에 책임이 막중한데도 해결 능력이 약하니까 업무는 과중한데 실적이 안 나오는 거죠. 자, 그래도 같은 병화일간이더라도
병신일주, 병자일주, 병진. 병신, 병자, 병진일주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도움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순조롭게 일을 좀 풀어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병인일주하고 병호일주, 병술일주 같은 경우는 여전히 자신감이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환경이 안 도와주죠. 그래서 더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힘들 때는 현실에 순응한다. 순응하는 것도 힘든 걸 피해가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분석해서 좀 더 자세하게 분야별 운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업자부터 보겠는데요. 자, 네 가지가 이렇게 되어 있죠. 사업자, 직장의 재물은 예정으로 이렇게 네 가지 준비해 놨는데 보면은 자, 사업자는 이제 보증사고라든지 계약 위반, 그리고 이제 벌금 스티커라고 그러죠.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이런 일로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한다. 유의하시고요. 두 번째는 직장인 같은 경우는 주로 대인관계 문제죠. 특히 병인일주, 병오일주, 병인, 병호, 병술일주, 아니다. 병진일주 여기. 병진일주 같은 경우는 병인, 병호, 병진일주는 윗사람 때문에 힘든 운이다. 불만이 쌓이고 심리적인 갈등이 크죠. 슬기롭게 극복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재물운을 보면요. 재물운은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계획하지 않았던 일에 지출이 많은 달이다 이렇게 보고요. 자, 주변 사람들하고 돈 거래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애정운을 보면요. 애정운을 보면 이달의 애정운도 별로죠. 안 좋습니다. 만나는 사람은 많은데 실속이 없죠. 시간 낭비죠. 이런 달에는 혼자 보내는 것도, 그냥 외롭게 혼자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연인이나 부부도 애정운이 좋은 운이 아니니까 서로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병화일간 운세 알아봤고요. 바로 정화일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화일간. 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화일간이 계묘년 갑자월을 만났죠. 자, 보면 먼저 천간부터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천간을 보면 자, 연의 개수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연의 개수는 편관 그러죠. 편관. 월의 간목은 뭡니까? 정인 그러죠. 정인. 자, 연의 개수는 연에서 개수는 정화일간을 어떻게 합니까? 개수는 편관이라서 그렇지도 하지만 개수하고 정화는 음양권이 서로 달리 있어요. 음간, 양간, 음간이 이게 아니라 음양권이 좀 다릅니다. 개수는 양권에 있고요. 정화는 음권에 있어요.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일단 정화일간이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하는 일이, 정화일간이 하는 일이 좀 어려웠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개수가 또 묘목 위에 앉아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8월 이후부터는 운세 패턴이 좀 약간 변했죠. 8월부터는. 그래서 막혔던 일이 좀 풀어지고요. 풀어지면서 이제 하반기 운세가 좀 달라진 겁니다. 이제 갑자월이 된 건데, 자, 간목이 정화일간에게 간목이 갑자월에 간목이 정화일간에게 정인이라서 좋은 것도 있긴 하지만 이 갑자는 그러니까 이 자수에 이 간목은 뿌리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커가고 있는 거죠. 성장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정화가 여기서 간목 뿌리를 어떻게 합니까? 따뜻하게 보호하고 키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화일간 이달에 중요한 임무라든지 프로젝트를 맡아서 그런 일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정화일간 중에서 정해일주, 정묘일주, 정미일주는 변화가 좀 많이 일어난 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가 좀 필요하고요. 변화가 업앤다운이 크다는 얘기예요. 업앤다운이. 상대적으로 정사일주, 정사, 정유, 정축일주는 나름대로 원만하게 풀어가는 운이니까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지에서 연애 묘목하고, 그쵸? 보면은, 연애 묘목하고 월의 자수하고 어떻게 됩니까? 자묘, 형하죠, 형. 형살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자묘형. 자, 그래서 여는 묘목이 이래저래 상처를 입고 변형된다는 형살이죠. 그쵸? 변형이거든요, 묘목이. 정화일간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돼요? 묘목이 상처를 입고 변형된다는 것은 원래 정화일간에게는 묘목이 안 좋은 영향을 미치니까 오히려 좋은 변화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화일간은 이달에 막혔다가 풀렸다가 이래저래 좀 변화가 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중심을 좀 잘 잡고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고요. 다음에 물상적인 관점에서 좀 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물상적인 관점에서. 자, 정화일간에게 자월은 12운성으로 절지죠. 절지. 절지. 그리고 십성으로는 편관이죠. 편관. 절지고 편관. 자, 12운성 절지 의미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그동안 힘들고 어려운 역할을 다 했다라는, 그래서 떠난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자, 정화 복사열이 자월 추운 겨울에 땅속의 생명체를 보호하는 거니까 힘든 역할이죠. 정화가 자월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거의 고갈 직전이니까 당연히 힘들죠. 그래서 사업자라든지 직장인은 이달에 책임은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아서 쉴 수도 없고요. 그래서 더 힘들다라고 봅니다. 자, 이런 내용을 분석해서 좀 더 자세하게 분야별 운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운세 이렇게 네 가지가 있죠. 사업자, 직장인, 재물, 애정. 먼저 사업자 운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자를 보면은 이달에 바쁘고 힘든 달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매출이 올라서 좋다. 근데 건강이 문제되는 달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병원 출입할 수 있는 달이다라고 보고요. 사고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사업운은 점점 좋아지는 운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직장인을 보면요. 직장인은 승진이라든지 상승적인 업무 변동이죠. 또 상승적인 직장 변동도 가능한 달이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취업을 원하는 사람은 이달에 취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달에는 업무량이 많은 달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많이 좀 힘들 수 있는 그런 달이다라고 생각하고 가고요. 다음 재물운을 보면요. 재물은 일단 좋습니다. 뭐 수입도 좋고요. 지출도 많긴 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부가수익. 부가수익이 있는 달이니까 좋은데 이렇게 투자 수익이라든지 공돈이죠, 공돈. 보상금. 물론 이제 어떤 나름대로 노력이 있는 거지만 투자 수익, 보상금이라든지 후원금 이런 재물운도 있는 달이니까 기대해 볼 만하고요. 다음 애정운을 보면요. 애정운도 나름 괜찮은 달입니다.
특히 이제 짝이 없는 여성 같은 경우는 이성과 이제 교류가 좀 많은 달이다라고 봅니다. 운 자체도 좋은 인연을 만나는 운이니까 적극적으로 신경 써서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병화일간하고 정화일간 알아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